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택시입니다. 택시 대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 택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된 거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택시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심야에 택시 잡기 별 따기보다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죠. 아마 경험해 본 분들은 분통이 터지는 사례 굉장히 많을 겁니다. 20-30분 기본이고요. 또 앱 같은 거 부르더라도 또 프리미엄 앱이라 그래서 몇천 원 더 올려주더라도 붙잡기 힘들죠. 비용만 더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죠. 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생겼을까요? 물론 코로나가 촉진시킨 원인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코로나가 터지면서요, 택시를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택시업계의 기사분들이 다른 분야로 다 옮겨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나 배달 쪽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여러분들 택배나 배달 쪽이 굉장히 이 일의 강도가 높다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 고객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종사자들의 어떤 권리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강조되고 있고 법규 마련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요, 열심히 한 만큼 노동 강도는 강하지만 벌이는 괜찮다는 겁니다. 즉 수입원에 대한 것들이요, 택시 기사보다 법인 택시 기사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법인 택시 기사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200만 원 버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산학금 제도 실제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의무로 많이 이런 부분들이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죠. 이런 거 저런 거 빼다 보면 남는 게 없는 게 바로 법인 택시 기사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30% 이상의 택시 기사분들이 배달이나 다른 업종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이 활용도가 택시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다시 이 택시 기사를 부르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돌아오는 택시 기사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의 택시 대란이 이루어지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인 택시라 하더라도요, 실제로 노는 택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실제로 이 장소에서 기사가 없다 보니까 택시는 있는, 활용을 못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국의 택시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60%가 개인 택시고 나머지가 법인 택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택시가 부족한 출퇴근 시간, 특히 심야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택시를 보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낮에 이용되는 택시 양보다 훨씬 더 적다는 겁니다. 심야가 되면은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노동 강도가 강한 이런 시간대에서는 실제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택시 기사분들의 연세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도 이런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고령화되다 보니까요, 노동 강도가 심한 것이 택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심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앞에 시야 확보라든지 안전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심야 운전에 대한 부분들이 대낮에 운전하는 것보다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당연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택시 운전자분들 같은 데는 심야 운전하는 거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인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 강도는 훨씬 더 강한데 수입원은 마땅치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택시 기사들도 30% 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더더욱 일반 소비자들이 택시를 잡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에서 3부제도 풀고 있고, 또 심야 운전할 같은 경우에는 심야 수당이라고 해서 한 건당 3,000원 이상씩 주고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선 택도 없는 문제겠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만들어 주고는 있지만은요, 실제로 돌아간 택시 기사들이 다시 택시 업계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림의 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타다 모델 2019년인가요? 2020년 3월에 타다 모델이 죽었습니다. 이거 정부가 죽인 거는 다름이 없죠. 국토교통부가 죽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타다 모델 왜 인기가 있었을까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회원이 18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거 커리어 우먼들이 심야에 이 차를 활용할 때 안전하다고 느꼈죠. 그러다 보니까 이용 용도가 일반인들도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11인승 카니발에 깨끗하고요, 실내 넓고요, 또 입증된 택시기사들, 또 말도 걸지도 않습니다, 전혀. 그리고 후불제 자동 결제가 되고 있죠. 굉장히 편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느낀 소비자들이 회원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용 빈도가 컸죠. 그러나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타다는 퇴출이 됐습니다. 이 타다 모델 그냥 들어온 건 아니죠. 이 정부에다가 유권 해석을 통해서 이거 진행해도 됩니까? 라는 부분들도 진행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퇴출이 됐습니다. 아마 이런 모델 퇴출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아쉬움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우버 같은 모델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 미래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된 이유를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죠. 미국은 네거티브 정책입니다. 우버 같은 것들이 처음에 진출했을 때 역시 뉴욕 택시 기사분들 몇 명이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에서는 이게 미래의 모빌리티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선정을 해서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를 좌우하는 미래 먹거리가 됐죠. 일자리가 다양하게 창출되면서 택시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택시도 하면서 또 이 우버 쪽도 한다든지 투잡, 쓰리잡까지 만들어지면서 세계적으로 활성화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타다 모델이 죽이면서 타다 금지법이 통용화됐고 택시 총량제에 포함이 되면서 5% 기여금제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아예 싹을 잘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택시업계, 버스 말고요, 심야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끊어지거나 지하철이 끊어지게 되면 탈 수 있는 건 택시뿐이 없습니다. 근데 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택시기사 부족으로 인해서 운행 횟수도 줄어들고 택시 잡는 것이 이렇게 어렵게 됐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확실하게 개선돼야 됩니다. 국내에서 받는 이 월급제에 대한 것들도 안정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입이 제대로 안 돼 있죠. 안정되게 기본 월급을 받으면서 플러스 알파 되는 인센티브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해서 끌어들여야 됩니다. 특히 택시업계는 고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타까움을 높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의 일자리 중에 한 가지 있지만은 청장년층이 택시업계에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청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택시기사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왜 들어올까요? 안정화된 직장이라는 겁니다. 월급에 대한 것들도 안정화되어 있고 받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요, 이 택시업계의 기본 문제, 지금 택시 대란에 대한 근본 문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까 타다 모델을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폭넓은 미래 모빌리티 수단을 도입을 해줘야 됩니다. 이에 관련 업계라든지 단체에 휩쓸려서 정부가 놀아나게 된다면은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 과감하게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택시업계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좀 더 먹거리, 이런 미래의 안정성에 대한 것들도 보장을 해주면서 이 모빌리티에 대한 수단도 다양하게 도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투잡, 쓰리잡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네거티브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안 한다면은 이 택시 대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더 범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2022년 레벨 3 정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거 이 한산한 고속도로나 전용도로에서 이 핸들을 놓고 어느 시간 동안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레벨 4 정도가 오면 완전한 자율주행체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율주행 쪽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일자리가 바로 물류 쪽입니다. 물류 쪽은 퇴출이 심각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어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자율주행차가 본격화 된다는 얘기는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일반 일자리 측면에서는 물류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한 보장은 분명히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택시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고민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택시 대란에 대한 부분들 정부도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해줘야 되고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멀게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택시 업계의 어떤 안정된 수입 보장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가용 빼고 또 대낮에 이 버스라든지 지하철 빼고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은 택시뿐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인지를 해줘야 됩니다. 말씀드린 미래 모빌리티 수단에 대한 것들도요, 도입을 할 때 사회적 충격을 없애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 또 심야
시간대를 정해서 일정 시간대만 활용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택시업계의 충격도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측면, 그러면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택시 대란 문제 좀 더 큰 그림을 갖고 정부가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